보겠습니다. 한번. 굉장히 제가 하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사건 번호 2023 타경 916이고요. 수원 거예요. 수원 거고. 일단 제가 하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기본적인 권리 분석 정도, 그리고 입찰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개개인 분들이 상황에 맞게, 우리 뭐 수강생분들은 처음에 했던 자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객관화를 해야죠. 자기 객관화를 한 다음에 출구 전략까지 만들어서 골라서 물건을 골라서 이제 해야 되고, 어떻게 팔기를 얘기하는데 실전 투자반 팔기 분들이 이번 주에 과제 해오는 거를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잘 해오실까? 근데 지난번에 과제물을 너무 잘 해오셔가지고 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이번 수원 사건 볼게요. 수원의 입북동에 서수원 레이크 푸르지오 2단지고요. 204동 603호고, 그리고 물건 종류 아파트죠. 아파트. 이 물건 종류도 사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물건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은 그런 물건 한번 찾아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물건 종류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주거용 말고 상업용. 나는 뭐 아파트형 공장을 해보고 싶다,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라이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방송 안내할 때 댓글 적어주시면은 그런 것도 같이 가져올게요. 이 말은 사실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좀 크게 넓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란 게 우리가 하는 게 초보자분들은 익숙한 게 아파트, 뭐 빌라 이런 게 익숙해서 이런 걸 위주로 하시는데, 사실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파트는 거의 안 하시죠. 안 하고 뭐 공장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숙박시설, 호텔도 이제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아파트 공장도 하시는 분 계시고, 오피스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창고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저는 노유자 시설도 해봤거든요. 이것도 해봤고, 호텔도 해봤고, 물론 요건 호텔은 우리 전에 MPL 할 때 했던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사우나 시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그 사우나 시설을 싸게 낙찰 받아서 좀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유명한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원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요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건물 면적은 25.7평이고요. 등기 면적이죠. 그러면 공급 면적은 한 30평대 되겠죠. 요거는 등기 면적이니까. 그리고 대지권은 15평.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인데 낙찰 받았을 때 온전하게 취득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에는 몇 가지 없어요. 건물 전부, 토지 전부나 건물 지분, 토지 지분이나 건물 전부, 대지권 미등기, 그리고 가끔 건물 전부, 대지권 없음, 그리고 아주 가끔 뭐 별도 등기 같은 거 나오고요. 그리고 사건 접수는 올해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니까 이게 사건 접수가 되면, 채권자가 사건 접수를 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접수된 2023 사건 번호죠. 여기 접수된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2023은 접수 연도죠. 타경은 부동산 경매 사건 부호고, 그리고 916은 접수 번호고, 그리고 소유자는 헛땡땡, 채무사 헛땡땡 님이시고, 이게 이 소유자랑 채무자랑 다른 분야여도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상관없고요. 채권자는 우땡땡땡이고, 이 경매의 주인공은 이분이 돈 받으려고 신청한 거고요. 경매 구분은 크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대부분 근저당에 기한 경매고, 담보대출 받았는데 돈 못 갚아서 나온 게 많고, 강제경매는 담보 없이 돈 빌린 거죠. 감정가는 5억 2,900. 그리고 이 감정가는 경매 접수된 이때쯤에 시세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8기 수강생분들도 우리 MPL 강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아파트는 사례 비교를 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니까
이때쯤에 시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호텔이나 뭐 근린시설 같은 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아파트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가는 3억 7천 30만 원. 그러니까 이 감정가는 참고만 하고 무조건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손품 팔아보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디스코도 있고, 제가 디스코 잘 안 보는데 디스코도 있고 뭐 밸류맵도 있고 별 다 있으니까. 밸류맵은 근데 건물이나 뭐 토지할 때 좀 좋더라고요.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 지금 3억 7천이에요. 30평대 아파트가 3억 7천. 그리고 사진 딱 봐도 깔끔해 보이고 지어진 지가 14년도에 지어진 거.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수원이니까. 권리 분석은 등기사항 보고 점유자 확인하면 되죠. 권리 분석에서 첫 번째로 등기사항을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랑 찾아야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는 대부분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권리,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 기입등기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받으니까 맨 위에 은행이 이렇게 돈 빌려올 때는 그 앞에 대부분 99%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그래야 돈 빌려주죠. 은행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은행이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근데 이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서는 근저당권, 압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인데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낙찰 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니까 인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다만 등기상에서 압류가 있는데, 압류는 세금이죠. 세무서, 동안양 세무서에서 압류한 게 있는데, 낙찰자는 절대 인수 안 해요. 세금은 무조건 인수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법인이 이제 돈을 근저당권 신청했네요. 두 개나 신청했어요. 두 개나 신청했고 등기가 돼 있고. 특별한 거 없네요. 뭐 카드값 있고 뭐. 그리고 경매 신청권자가 우리은행이네. 그럼 두 번째 채권자인데, 그럼 이분이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배당 순위로 봤을 때는 신한은행이 배당 다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최저가가 지금 높으니까 3억 7천에서 경매 비용 빼고 요거 빼고 충분히 남으니까 경매는 진행이 되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데 점유자가 계시네요. 전입이 2015년도에 하셨어요. 15년도에 하셨는데 15년도에 하시고 확정은 좀 늦게 받으셨네요. 경매가 늦게 확정차 받으셨고, 근데 5천에 70만 원이래요. 근데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5월달이고 전입은 6월달이니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하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명도할 때 명도 이분 만나야 되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5천에 월세 70인데 이제 소액임차인으로 나와 있죠. 소액임차인은 주임법상의 소액임차인은 사실 따로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소액임차인은 지역가 그리고 담보물건 설정한 시기에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정해지고, 거기 보증금 범위에 해당되면은 일부만 먼저 배당받아가요. 배당 순위는 경매비용 다음에 제3자의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이어서 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평범한 물건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명도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분이 배당받으려면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까요. 평범한 물건이고, 현황도 사서 보시면은 임차인 방금 보신 분 점유하고 계시고, 감정평가서 말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특이사항이 있나? 특이사항 없죠. 이렇게 맨 위가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그리고 임차인 계시면 정보 출처의 구분을 보라고 했죠.
현황 조사는 법원에서 조사 나갔을 때 거를 그냥 기록한 거고, 그리고 권리신고한 건 직접 권리신고하신 거죠. 나 이렇게 보증금이랑 월세 내고 있다고, 확정일자는 이때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고,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배당 못 받겠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사건은 특이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특별한 게 없어요, 아파트는.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임장 가봐야겠죠. 임장 가봐야 되고, 그리고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 위에는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는 도시개발하는 거죠. 도시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도시개발하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눈에 크게 안 띄어요. 그래서 다울 지도로 같이 보는 거고, 이렇게 서수원 IC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정도로 보면 엄청나게 뭐 입지가 엄청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는데, 왜냐하면은 근처에 뭐 학교도 없고, 다만 이렇게 왕송 호수 뷰가 나오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봤을 때는 요 204동이어가지고 호수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요 정도. 성균관대역이랑도 거리가 좀 있죠. 1.6km. 좀 아쉽긴 한데, 한번 시세를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싸게 사가지고, 뭐 제값에 팔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면 되니까, 면적이 84.95고요. 84.955고, 이렇게, 95. 이건가? 요거 아닌 것 같은데. 동수가, 204동. 204동이니까, 204동을 보면은, 나오겠죠? 여기, 112B, 112B, 112A 있는데, 요거 같습니다. B면, 사진을 잠깐 보면은, 평면도가 방 3개, 거실, 그리고 주방. 이렇게 있죠. 주방이 있고,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실 주방도 같이 이어져 있고, 되게 넓어 보이겠죠? 넓어 보이고, 그리고 안방도 있고, 발코니 굉장히 많네요. 발코니 많고, 확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한적해 보이고 호수도 있고 그 근처에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아파트도 새 거고 14년도에 지은 거니까 새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분리수거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대수는 797세대. 아주 대단지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작진 않죠. 이 정도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가 일단은 전체를 보고 호가도 봐야 되니까 B로 보고, 5억 1천, 4억 9천5백 올해 6월 달에 거래된 게, 그리고 호가는 5억 2천, 5억 9천, 5억 3천, 5억, 와 뭐야 7억이 있네. 7억이 있고, 요거는 뷰가 좋은가 봐요. 뷰가 좋아서 내부 잠깐 볼까요? 내부 보면은 아까 이 도면인데, 이렇게 내부가 근데 엄청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엄청 고급지게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정도? 요렇습니다. 요렇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입찰가 산정표에 한번 넣어봐야죠. 넣어보고, 일단은 입찰가 산정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은 여기 경량대출이고, 일단 바로 팔 수 있다는 게 5억 정도 실거래가, 5억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고, 5% 그리고 취득세 1.1% 경량대출 됐다. 그러면은 요렇게 감정가는 5억 2,900이고, 근데 3억대니까 사실은 돈 남기려면 되게 좋죠. 지금 3억대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한 4억 3천에만 쓴다, 한 80% 쓴다고 하고 거래 있긴 하니까, 그리고 70% 대출 받고, 그리고 5% 금리로 70% 대출 받고,
한 달 이자가 120만 원이네요. 120만 원 나가고 현금 필요한 거는 대략 명도비용 130. 명도비용이 제일 아깝죠. 130. 한 1억 3,600 정도 있으면은 입찰 가능하고 뭐 비과세 5억에 이제 2년 뒤에 판다 그러면 7천만 원 남아요. 5억 3천에 팔면은 1억 남겠죠. 5억 3천에 팔면은 1억 남고 근데 층수가 6층에다가 호수뷰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한 5억 정도에 판다 과정하고 7천만 원 남는 요런 사건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사건이고 그리고 여기에 봤던 게 여기에 지금 도시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무난하게 5억 이상에는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하철도 성균관대 캠퍼스 옆인데 지하철도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 또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사건이고요. 정리하면은 서수원의 레이크 프루지오 2단지는 등기상에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 계신데 그냥 대항력이 없으세요. 대항력이 없으시고 감정가가 5억 2,900 나왔는데 현재 실거래가 한 5억 정도로 돼요. 그러면 4억 3천에만 들어가면은 한 2년 뒤에 비과세를 매도하면은 한 7천만 원 남는 5억에 팔면은 근데 현찰 필요한 거는 사실 한 1억 3,600 정도 있어야겠죠. 최소.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투자해 보시려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전세가 3억 8천. 이건 좀 좋은 거일 것 같은데 3억대가 전세긴 한데 안 맞죠. 우린 4억대 쓸 거니까. 그리고 월세는 뭐 1억에 110 월세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크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물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물건 볼 건데요. 그 전에